김말수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한번 보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당에 심은 배롱나무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집보다 나무가 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68세. 나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건강했습니다. 허리도 곧았고 다리도 튼튼했습니다. 매일 걷는 덕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계란 2개를 프라이팬에 부쳤습니다. 밥은 어젯밤에 미리 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상은 제대로 차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 된장찌개, 나물.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찬 양이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어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산책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영자였습니다.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응, 늦으면 몸이 찌뿌둥해서. 저도 그래요.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이상해. 2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말수는 영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배롱나무, 화단, 작은 평상, 남편과 함께 가꾼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32년 전에 지었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설계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세 식구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38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손녀는 이제 6살이었습니다. 말수는 한 달에 1~2번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손녀를 보고 며느리와 차를 마셨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바빴고 며느리도 일을 했습니다. 말수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준호는 이사를 권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괜찮아. 익숙해. 강남 쪽에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우리 가까이 사세요. 난 여기가 좋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에게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란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 부엌의 찬장, 거실의 소파,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진 않아요.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조용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리듬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국수나 김밥 정도였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수요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번 주말에 갈게요. 서연이도 데리고.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말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당에 배롱나무가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입니다. 준호는 걱정했지만 말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스스로 살림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설치한 조명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산책하고 집안일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하루가 지날 것입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배롱나무 아래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갑자기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말수는 흙이 묻은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들어와. 차 끓일게. 아니요, 시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할게요. 준호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말순도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서류 봉투를 평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집 팔았어요. 말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뭐? 이 집이요. 내가 팔았어요. 말순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나가고 지금 집값이 괜찮을 때예요. 더 늦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말수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엄마, 그래서 아파트 구해뒀어요. 우리 집 근처에. 준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예요. 다음 달 말까지 비워주시면 돼요. 말수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네.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준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반대할 만한 일이잖아. 엄마, 이게 합리적이에요.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힘들어.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여름에 누수 생기면? 그럴 때마다 고쳤었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데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 말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했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내 집인데 내 계좌로 안 들어와? 명의가 저한테 넘어온 지 1년 됐잖아요. 엄마가 직접 하셨어요. 말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년 전 준호가 상속세 때문에
미리 명의 이전하자고 했습니다. 세무사까지 데려왔습니다. 말수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그런 뜻이었어? 엄마,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준호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 회의 있어서요. 서류 두고 갈게요. 천천히 보세요. 준호야. 네. 말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요. 지연이랑 둘이. 어디? 유럽이요. 한 달 정도. 서연이는 지연이 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래. 집 정리하시는 거 제가 업체 연결해 드릴게요. 짐 옮기는 것도. 준호는 평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대문을 나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말수는 가만히 보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강남구 어딘가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집을 보았습니다. 32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했습니다. 배롱나무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름마다 꽃이 폈습니다. 분홍색 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이 나무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평상, 화단, 배롱나무,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팔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배롱나무가 검은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다음 날 말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가족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10년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살아있을 때 변호사와 상담해서 만든 문서였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은 신탁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명의는 준호에게 넘어갔지만 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말순에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나중을 대비하는 거야. 준호가 좋은 아이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니까. 말순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박소연 변호사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신탁 계약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변호사님, 김말순입니다. 아, 말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사무실에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순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소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순은 가방에서 준호가 두고 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았다고 하네요. 소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요? 선생님, 가족 신탁 기억하시죠? 네. 집은 신탁 재산이에요.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소연이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들분이 이걸 모르셨나 봐요.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매수인에게 연락해야 해요. 계약이 무효라는 걸 통보하고. 그럼 돈은? 반환해야죠.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말순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준호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 말순을 보았습니다. 왜요? 궁금해서요. 소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해요. 며칠 걸릴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자료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순은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카드빚이 3천만 원이에요. 은행 대출도 5천만 원. 말순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사 결제 내역인데요. 소연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럽 리조트 한 달 예약이에요. 2천만 원 넘게 결제됐어요. 말순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합치면 억 단위네요. 네. 집 판 돈으로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말순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아들분이랑 얘기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말순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업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짐 싸셨어요? 무슨 소리야? 이사 가야죠. 다음 주면 새 주인 들어와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 안 가. 엄마, 농담 아니에요. 계약 끝났어요. 그 계약은 무효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신탁 재산이야.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어. 엄마, 명의는 제 거잖아요. 명의랑 관리 권한은 달라. 그것도 몰라?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소연입니다. 소연이 준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통보서예요. 매수인에게도 발송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돈 받았는데 반환하셔야죠. 돈이 어디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카드빚 갚고 대출 갚고 여행 경비 쓰고 남은 거 없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아서 해. 말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트럭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청구인은 김준호였습니다. 박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지서 받으셨죠? 네.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만나서 준비합시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아드님 측에서 주장할 내용은 뻔해요. 어머니가 혼자 살기 힘들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이죠. 증거는요? 그게 문제예요. 실제 증거가 없으니까요. 소연이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건강하고 스스로 생활하고 재정 관리도 잘하신다는 걸 보여줘야죠. 어떻게요? 의료 기록 가져오세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발급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참석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소연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호 쪽 자료는요? 저희도 준비했죠. 소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드님 부부 소비 내역이에요. 최근 3년치. 말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많이 썼나요? 네. 해외여행,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상당히 사치스러워요. 소연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생활비랑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나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지연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연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긴장되세요? 조금요. 괜찮아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청구인 측 의견 먼저 들어보죠.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청구인 김말순 씨는 68세 고령으로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근 판단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아들인 청구인이 직접 목격한 사항들입니다. 판사가 준호를 보았습니다. 청구인, 증언하세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이 너무 크고 관리도 안 되고 제가 걱정돼서요.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는 표정 없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피청구인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김말순 선생님은 건강하시고 스스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소연이 서류 묶음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인지 기능도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소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독서 모임, 동네 봉사활동 사회생활도 활발하십니다. 판사가 말순을 보았습니다. 피청구인, 직접 말씀해 보세요.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드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들이 제 집을 제 동의 없이 팔려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이 다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청구인 부부의 소비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3년간 총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사치성 지출입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김말순 선생님은 월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십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청구인, 이 내용 맞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결정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쉬었습니다. 말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연이 물을 건넸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쪽을 보았습니다. 말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결정문을 읽었습니다. 청구인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온전합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판사가 준호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신청은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님, 그게 아니라 충분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패정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소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말순은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 진짜. 됐어. 말순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엄마, 넌 내 인생 살아. 난 내 인생 살게. 말순은 몸을 돌렸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순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살 거예요. 거기서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순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고 집안일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박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준호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횡령 의혹 때문에. 말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며느리분도 부동산 일 그만뒀다던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배롱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요.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준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너머로 준호가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말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들어와. 거실로 들어와 준호는 소파에 앉지 못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앉아. 네. 준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 있어?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알아. 돈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어떻게? 회사는 새로 구할게요. 지연이도 다시 일 시작하고. 빚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천히 갚을게요. 말수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눈가가 어두웠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넌 내 아들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엄마.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엄마, 제발. 내가 한 일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어봐.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상속권 포기 동의서야. 서명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내가 죽으면 단체에 기부할 거야. 무슨 단체요? 노인 재산 범죄 피해자를 돕는 곳이야.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내가 뭘 해도 이 결정은 안 바뀌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명 안 해도 상관없어. 법적으로 이미 처리했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준호가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그럴 자격 없다는 거.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엄마 건강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준호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창문으로 아들이 대문을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소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정리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말수는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힘드시죠? 힘들지 않아요. 정리된 기분이에요. 소연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럴까요? 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고마워요, 소연 씨. 언제든 연락하세요. 소연이 돌아간 뒤 말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상 옆에 의자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의자였습니다. 두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배롱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산책하고 집안일하고 책 읽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옆 의자를 보았습니다. 빈 의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잘했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말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롱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작은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